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 연휴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에 아주 중요한 그 고비가 될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한동훈, 이재명이지요. 2027년에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야를 대표하는 현재의 잠룡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대선 주자의 윤곽을 그리는 첫 시험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딱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난다. 총선 두 달, 이제 마지막 시험 기간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실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모습 보고 계십니다. 4.10 총선이 두 달 남았습니다. 이제 여야 잠룡들의 총선 성적표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잠룡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땅바닥에 내려와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잠룡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다. 먼저 여권을 본다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독보적인 존재로 주목을 받고 있죠.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권 잠룡으로 분류가 이미 돼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장관 때부터 전국적인 스타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되게 국민적인 어떤 관심, 국민적인 여망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대선 주자로 낙점을 받고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흐름은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그 극악스러운 압박을 견뎌내는 그때부터 그리고 뭐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압박에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서 일약 대선 주자로 발돋움을 했고 그 다음에 끝내 이재명 대표를 물리치고 대권을 거머쥐는 과정 우리가 이미 여실하게 봤지 않습니까? 한 2, 3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일단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 야, 저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대권에 안착을 하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장관 때부터 국민들 눈에 아주 쌈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래서 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 균형 감각도 있고 판세를 읽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성실하고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아무튼 젊은이들은 물론이려니와 중장년층이 골고루 인기를 모으고 있고 뭐 전국적으로 호남 쪽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어떤 그 국민적인 전체적인 여망을 한몸에 모으는 그런 스타덤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구태여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대개 이런 흐름과 이런 판세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캔들이 나오거나 비리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러한 그 프레임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정치 신인이면서 총선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분석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렇게 새로운 얼굴, 새로운 스타일,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을 벗어버린 새로운 길,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비전 이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그 정치 취재 경력이 많은 고참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보는 겁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인 덕분에 총선 지휘봉을 주게 된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4선, 5선 그 중진 원로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선거 경험도 다 대여섯 번씩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 이러니와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지휘봉을 주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한동훈이 총선 지휘봉을 잡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요. 베일에 쌓여 있다. 정치적 능력이 그래서 인정받아서 대권 레이스에서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다. 가령 총선을 이겼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150석 이상 과반을 승리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과반은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몇십 석 차이로 이긴다면 아마 그런 능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타가 보기에도 국민의힘이 뚜렷하게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뭐 사천 논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겹쳐서 총선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크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스캔들이 없는 한동훈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선 주자로 뚜렷하게 부상할 것이다.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다 할 선거가 없습니다. 대선까지 그냥 쭉 가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 대통령 선거 때까지 충분히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말고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 한동훈이 1등을 차지하고 있다면 2등, 3등, 4등과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원희룡 전 국토장관.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 던져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한판 승부. 가장 뜨거운 승부가 될 텐데요. 그런데 원희룡 국토장관 현재로서는 지금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 같고 거기가 인천 계양을이 워낙 민주당이 텃밭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그 바닥과 조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희룡 여러분이 가령 배팅을 한다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상당량의 금액을 걸고 배팅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지지하는 인물 그거와는 별도로 그냥 순수하게 배팅을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희룡 전 국토장관이 이긴다면, 만약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된다면 대단한 역전 드라마가 될 것이다. 이제 이건 또 뭘 방증하느냐. 만약 원희룡 국회의원 당선자가 인천 개항을 해서 나올 경우에 원희룡은 갑자기 정치적인 그 몸값이 치솟을 것이다. 원희룡은 대권주자로서 갑자기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원희룡은 한동훈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가.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빅매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그 험지에 출마하겠다 할 때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박수를 쳐줄 만큼 깔끔했기 때문에, 만약 원희룡의 이재명을 꺾는다면 한동훈과 더불어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여기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이재명만 꺾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할 수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 이제 서울 동작구에서 당선된다면 나경원 전 의원도 스타덤에 오를 수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서울 성남시 분당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영원한 대선 후보죠. 네. 대선 판세가 벌어질 때마다 그 안철수 의원은 그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는 한 대선 판때기가 벌어질 때마다 아마 그 여권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 대선 국면에서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위성객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권은 뭐 이재명이죠. 뭐 네, 이재명 가장 유력하다, 독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읍소하고 있는 것처럼 151석 과반 달성, 그렇게 해서 과반 일당을 지켜내면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경쟁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보적인 대권 주자.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전당대회에서 친 이재명의 오른팔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당권과 대권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 사실상 당의 오너 역할을 하면서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이재명은 2027년을 향하여 가는 대권 주자, 이런 쌍두마차 같은 그런 파트너십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한테 지금 얹혀 있는 사법 리스크 악재, 이제 이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이것이 극복이 됐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내연하는 악재라고 봐야 될 것인지, 이제 이것인데요. 이재명은 그러나 숙명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항상 잠복해 있습니다. 그것이 총선 전이냐, 총선 직후냐, 뭐 금년 여름이냐, 가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 그것을 100% 말끔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크게 패배할 경우에 이재명은 갑자기 전직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민주당이 과반 지위도 잃고 국민의힘에 크게 뒤지는 그런 의석밖에 얻지 못해서 일당의 위치를 내주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갑자기 커지게 될 것인 물론 이러니와 당 내에서 비명계,
주류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계파 갈등, 친문 갈등, 그리고 이낙연계들도 대거 이낙연 당으로 또다시 정계가 이합집산을 하는 뭐 그럴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주자로만 본다면 지난번에 함께 대선 경선을 치렀던 사람들이 있죠. 정세균, 김부겸, 김동연까지도 다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문 진영에서는 임종석, 이광재,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대권 주자로서 이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경선증을 받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규석열차 앞에서 지금 이제 서울 용산역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당내 책임론을 제기할 세력이 많이 정리된 상황이고 역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뿌리가 없는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에 졌을 때는 대권 도전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신인 만큼 총선 패배가 그의 정치적 역량 탓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희생시키고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더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더 공감합니다. 여기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동훈은 총선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4월 10일 총선에 올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동훈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몸이 가벼운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정치 신인이고 이번 총선의 승리의 열매는 그에게 월계관이 되겠으나 총선이 패배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오로지 한동훈 본인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책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희생시켰지 않습니까? 따라서 패배하면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권 주자로 본다면 지금 제3지대 통합하고 있다는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물론 대권 노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뭐 이런 정치공학 저런 셈법 또는 뭐 저런 분석 뭐 다 입 있는 사람은 다 뭐 100가지 얘기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네, 외세라는 것이 있고 결국은 전국적인 그런 한에서 한번 그 국민적인 여망을 올라탄 사람은 결승전에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뭐 거의 9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의 상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자로 한동훈의 얼굴을 우리는 2027년에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